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저는 지금 일일비하지 않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6.8%, 나스닥 마이너스 15.7%, S&P 500 마이너스 9.2%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주, 에너지주 동반 강세, 신용카드 소비 최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9% 급등했다. 이날도 미국 증시가 조정 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나 에너지주 같은 것들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여행주들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IBM은 5% 이상 올랐고요. 반면에 나스닥 기술주들은 이날도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 변동성이 돌아왔다며 연준 정책 측면에서 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할 사안들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성장 쇼크의 위험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 긴축이 경제활동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제가 적다 보니까 이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오를 이유를 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장세를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스러워할 때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레전드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처럼 용기를 내서 꾸준하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이런 장세에서도 계속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사실 걱정의 마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꾸준하게 룰대로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평가액 4,800만 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2%대 수익률이 찍히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역시 쉽지 않아요. 예,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10만 원, 애플 24만 원, 알파벳 20만 원, 메타 1만 원, AMD 4만 원, 엔비디아 10만 원, 코카콜라 1만 원, 총 70만 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나는 거인에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중에서입니다. 여기서의 거인은 많이들 아시는 케인즈를 말합니다. 레전드 경제학자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이고 케인즈가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막 굉장한 천재였다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분야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흔히 교수님들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이론을 빠삭하셔도 실물 경제에서 투자는 잘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던데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간 천재 케인즈는 이론과 실전에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하네요. 역시나 천재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지만 케인즈를 방어해 준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주식 투자, 즉 예상 수익률을 근거로 취득한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이었다. 투자를 장기적인 지평으로 내다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주가 급등락에 따른 혼란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매매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이 매매 비용으로 수수료를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존 보글이 쓰신 책을 보아도 잘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도 일치하죠. 근데 케인즈도 이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용히 있기 전략, 즉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제한하는 전략 덕분에 투자자는 엄청난 복리의 위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복리이자란 금융에서 눈덩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이 재투자되면 이 수익이 다시 수익을 불러들인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자본의 공헌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7위 법칙은 복리이자율을 통해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71을 투자 수익률로 나누면 자본과 그 수익을 합쳐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간 6%의 재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자산이 원금이 2배가 되려면 12년이 걸리지만 70이 나누기 6 한 거죠. 그래서 10이 나오니까 12년이 걸린다. 연간 수익률이 9%인 자산은 8년 만에 2배가 된다. 98, 72, 그러니까 8년 만에 2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케인즈의 말에 따르면 가치 창출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동지로 삼는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변덕보다는 강력한 복리이자의 작용에 의존한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취하는 가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진출입 시점이 아니라 시장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다. 실제로 뭐 어떤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긴 기간 놓고서 수익률을 보면은 수익률이 높긴 한데 그 긴 기간 와중에 진짜 어떤 특정 타이밍의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 있어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리, 주식주의 복리라는 것도 1단위로 이 수익률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올랐으면 이 오른 자금만큼을 또 그 다음 날에 또 오르게 되면 더 불게 되고 또 더 불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내려가는 것도 역시나 복리로 내려갈 수 있죠, 사실. 그래서 뭐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상품들, QLD, 뭐 TQQQ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최초 아이디어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단히 정리하면 홀딩하는 전략은 첫 번째, 잦은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방지된다. 두 번째, 주식에서 복리 효과를 발생한다. 세 번째, 이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인데 주린이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횟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 번째 경우에서 주린이 같은 경우, 저의 경우를 봤을 때는 기껏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 종목을 팔지 말지 고민하는 의사결정 자체를 줄이고 그냥 보유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케인즈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 의사결정이 뭐 좋은 의사결정이면 충분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혹은 의사결정을 10번 할 거를 뭐 2번, 3번만 한다든지 해서 그 횟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타석에 자꾸 들어서지 않고 차라리 그냥 게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그래서 케인즈가 말하기를 조용히 있기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쪽 왼쪽은 short-term 짧은 기간에 하고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주식 투자라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long-term 긴 기간에서의 뭐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팅 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뉴스도 넣고 재료도 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돌려봤더니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가치 투자의 영역인데 한쪽 축은 기업의 펀더멘탈, 컴퍼니 펀더멘탈즈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마켓 밸류, 시장에서의 가치 측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축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즘같이 좀 힘들 때는 이분의 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새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존 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10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팔지 말아라.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황을 볼 시간에 일상에서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10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팔지 말아라. 참 말이 그렇지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됐는데 50이 됐을 때 저희 아들이 지금 8살이니까 18살이 되겠네요. 그때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주고 싶은 주식이 물론 있습니다만 과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즘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글도 쓰고 있고 영상도 만들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시황을 볼 시간에 시황을 안 보진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어쨌든 최대한 시황을 보지 말고 뉴욕 마감 기사 같은 것 정도는 간단히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뭐 점검을 하고 주가의 종가는 확인하되 계속 따라가면서 데일리로 따라가는 가되 그 하루 안에서의 장이 열렸을 때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주가의 흐름을 쳐다보면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 뭐 설거지를 해야 되면 설거지를 하고 친구랑 만나야 되면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 봤자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팔 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슬기롭게 어려운 장인데 잘 하루하루 발자국을 찍으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